자,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삼각함수와 관련 있는 것은 삼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각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삼각비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 또는 이런 직각삼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 봐보도록 할게요. 한 변이 언제 얼마일 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한 변이 얼마일 때가 아니라 그 한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이야기를 했었냐. 여기가 60도일 때, 또 여기가 30도일 때, 그럼 여기가 45도일 때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1대 2대 루트 3이라고요. 왜? 여기가 30도니까 또 반대로 1대 2대 루트 3이라고요. 45도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길이의 비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 그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의 길이.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냐? 코사인, 그래서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탄젠트라고 해서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각을 중심으로 밑변과 높이, 특히 높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는 각의 맞은편, 이 각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있는 변을 말합니다. 그거를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 높이는 각의 대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은 각의 접해 있는 인접한 변. 그러면 빗변은 무엇인가요?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겠죠. 가장 긴 변 또는 가장 긴 변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대변을 이야기하면은 직각의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가 각의 대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1. 탄젠트 60도라고 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루트 3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다가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사인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것들을 정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 다음에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은 하나씩 보면서 해보세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해서 탄젠트 30도는요. 탄젠트 30도 어딨죠? 30도 밑변분의 밑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1,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삼각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각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등학교에서 배울 삼각함수로 확장할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30도, 40도, 60도만 알고 있는데 세타라고 하는 각 세타의 정의역을 임의로 지정해 주는 거죠. 0부터 세타 값이 크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됐죠? 정의역을 0부터 크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이라고 하던 것이 30도부터 60도라서 0도부터 시작하죠. 0도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각은 없나? 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각이 있다라고 하면 실수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를 sin 세타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것의 치역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이 삼각함수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타라고 하는 거를 삼각비에서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것만 알아보았는데 그것의 정의역을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정의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치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칙연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합성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앞으로의 지금 우리가 대칭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삼각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30도, 40도, 45도, 60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각도기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요. 각도기를 잴 때
0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이렇게 가져다가 내가 재고 싶은 각도의 이 기준선을 가져다가 대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족하는 이 각을 가져다가 재서 이 각이 30도다, 6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각을 잴 때 우리가 어디를 먼저 재요? 여기 기준선을 가져다가 먼저 기준선을 가져다가 대고 그 다음에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 각도는 이 각도를 측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x축을 기준으로 x축의 이 양의 부분을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했는가 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됐죠? 그때의 이 두 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은 C초선, 나의 기준선이 되는 C초선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을 가져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왜 동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만큼의 각도를 회전한 값인지 또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이동한 이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2시 20분이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시간을 제외한 20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위치는 똑같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분침이 나타내는 위치는 똑같지만 분침이 나타내는 위치는 똑같으나 분침이 한 바퀴 돌고 나서 20분에 오면 1시 20분이고요. 두 바퀴 돌고 나서 20분짜리 오면 2시 20분이죠.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각들은 아니면 모든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n 바퀴 돌았는지, 몇 바퀴 회전했는지, 거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타도만큼,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세타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타도고요. 내가 측정한 세타도, 근데 그게 과연 한 바퀴 돌고 와서 넘어간 세타인지, 두 바퀴 돌고 와서 넘어간 세타인지, 아니면 그냥 한 바퀴도 돌지 않은 그냥 세타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죠? 이때 세타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세타는 0도부터 세타는 360도까지인데 여기에서 360도가 돼버리면은 그냥 0이랑 똑같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등호는 제외한 저런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360도 안에서 세타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제외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일부러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타가 0부터 360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 세타에 대해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360도에 대한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360도 곱하기 n을 가져다가 제외한 세타만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라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렇게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해요? 좌표평면에서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로 가는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밑으로 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X축의 양의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기준점. 이것이 사실 원점 0입니다. 0도. 시초선. 됐죠? 이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이 부분이 뭐냐면 플러스 방향입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인가요? 각이라고 하는 거, 도는 거의 특징. 시계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주기성을 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주기성을 띠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기성을 띠고 있는 어떤 사물의 현상, 아니면은 사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자연 현상, 사회 현상들을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삼각함수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위에서처럼 여기에 있는 각에 대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떤 거? 주기성을 띠는 사회 또는 자연현상을 수치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주기성을 띈다. 한 바퀴가 돌아오면은 제자리를 찾아오죠.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 근데 실질적으로 각이 제자리는 아니죠. 360도와 0은 그것이 이동한 것이 다르니까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 대신에 동경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동경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30도라고 하는 것과 30도라고 하는 것과 뭐가 360도를 한 바퀴 돈 난 후에 330도 390도가 어쩌다고요? 같다는 건 아니에요?
같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같다고요? 동경이 같다라고요. 뭐가 같다고요? 이것에 동경이 같다고요. 이것에 동경이 같다. 됐죠?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30도라고 하는 각이 360도에서 마이너스 1을 반대로 곱하면 반대로 한 바퀴 돌고 30도를 반대로 한 바퀴 돌고 30도를 갈 수도 있죠. 그럼 계산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30도죠. 그 각과도 뭐가 같다? 이 각과도 동경이 같다. 동경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이라고 하는 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됐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2라고 쓸게요. 여기는 세타 1이라고 쓰고, 또 각이 이런 식으로 여기 위치에 표현될 수도 있고, 맞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각이 이런 위치에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가요?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1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기를 제2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래를 제3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은 제4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때 이 세타 1의 범위가 여기는 기준선, 시초선 몇 도라고 했어요? 몇 도라고 했어요? 0도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그러면 90도고, 여기는 180도고, 여기는 270도고, 다시 돌아오면 360도고, 이런 각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래서 제1사분면이라고 하는, 보세요. 제1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을 각으로 따지면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90도까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제2사분면이라고 하는 저 값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은 어디서부터? 90도부터 세타 2가 180도까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제3사분면이라고 하는 저 사분면은 180도부터 세타 3이 270도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몇 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70도부터 세타 4가 360도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의 범위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0도부터 90도까지, 2사분면은요 90도부터 180도, 180도부터 270도, 270도부터 360도 라고 하는 이 범위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45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제 몇 사분면인가? 위치하는가? 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450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360도가 넘으니까 450도 대신에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360도 빼면 90도네요. 90도이면 몇 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분면이 없다. Y축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해볼게요. 120도는 제 몇 사분면인가? 제 몇 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20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요?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다? 제 2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각이다.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한 문제. 마이너스 300도는 제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각이랑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경은 여기에 플러스 360을 한 각과 동경이 어떻다 했어요? 같다고 했죠.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에서 몇을 더한가? 360도를 더한 것과 동경이 어쩌고 같고, 맞죠? 그 값이 얼마고? 60도이고, 맞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다? 제 1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n이라고 하는 저 값은, 일반각에서 n이라고 하는 이 값은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되겠어요? 마이너스 때는 정수가 다 됩니다. n은 정수. 왜? 양의 바퀴도 있지만 양의 플러스라고 하는 값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방향도 있으니까, 양의 방향도 있지만 음의 방향도 있으니까요.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제 중에 질문 하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인가? 방향이라고 두었나? 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수직선에서 왜 오른쪽이 양의 방향인가? 왜 위가 양의 방향인가? 라는 물음과 똑같은 말이겠죠.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분면과 관련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이야기한다고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호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될 건데요. 꼭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관련된 문제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